네, 새마을운동 중앙회 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자유총연맹. 대표적인 관변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관변단체의 정부 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또 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관변단체에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이지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시민단체에서 한 분 나오셨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먼저 관변단체라 그러면은 예. 제가 말씀드린 자유총연맹 말고도 굉장히 많죠. 예. 상당히. 예. 일단 그 단체들이 자기들이 간변 단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간변 단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자가 붙어서 그런가?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보수 단체라고는 몰라도 민간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간변 단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간하고 밀착돼 있다 뭔가 좀 느낌이 있기 그죠? 때문에 예. 본인 단체 스스로는 간변 네. 단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뭐 어버이연합이라든지 뭐 엄마부대 봉사단 같은 이런 속칭 보수 단체라 불리는 단체와 다르게 이들 간변 단체는 그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 자유총연맹은 이승만 정권 때 반공연맹에서 출발을 하였고 네. 또 박정희 정권 유산이 뭐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네. 전두환 정권의 때 사회정화위원회죠. 그래서 출발한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들 단체들은 육성법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밖에도 뭐 재향군인회, 네. 재향경우회, 고역제 전후회 이런 단체들도 법률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단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이제 간변 단체가 되겠죠.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좀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하고 좀 예, 많은 연관성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경실련에서 처장님 나오셨는데 예, 경실련은 관변단체 아닙니까?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시민단체는 사실 정부로부터 사실은 이게 독립성과 자율성 네. 이걸 가지고 그 기본 모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네. 그래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관변단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범국민운동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지원받기 때문에 종속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게 예상된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국고 지원 예산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네. 관변단체가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나요? 제가 좀 그 네. 관련해서 알아봤더니 네.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있고 네.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행정자치부가 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 방식을 네. 제가 봤더니 작년 2015년 기준으로 한 215억 정도를 받았고요. 전체 관변단체요. 아니 세 개는 빅3로 해가지고 아까 그래요?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뭐 이런 큰 세 빅3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개를 받았고 아마 이 세 개 단체가 또 그 보조 사업, 민간단체 보조 사업을 보니까 한 21억, 그래서 총 연간 한 230억 정도를 지원받고 많이 있다. 받았네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네. 논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행정자치부가 하는 이제 보조금 사업이 한 90억 됩니다. 이 90억 되는데 이게 평균 한 사업당 이제 작년에 보니까 223개 사업당 이제 한 4천만 원짜리인데 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이 세 빅3 세계 단체가 4억 5천만 원, 5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이 크게 억 단위로 가져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특혜 시비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특혜는 이제 뭐 이런 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건물도 무상 생활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처장님이 빅3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이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회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예. 이게 빅3라 그러는 이유는 정부 지원 예산이 가장 많아서 그런 건가요? 많기도 아니면은 하고 네. 이 수도 많기도 하고. 인원수도요? 산하단체가. 산하단체가요? 지부 조직은 다 전국 단위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다이 구단위도 다 돼 있죠. 예, 저희 돼 동네도 있습니다. 있는 것 예, 같아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고, 그죠? 그렇죠. 한 몇십 년 된 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근데 그 교수님 궁금한 게, 하여튼 정부에서 지원한 세금이 예산으로 되는 곳이 200억이 넘는다 그러셨는데요, 예. 연간. 어디다 쓰이는지 그거는 다 보고할 거 아닙니까? 예, 국회나 예. 이런 데? 예. 뭐 보면 이제 일반 이제 시민 단체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간 단체 이제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비라든지 경상비, 뭐 인건비 전 쓸 수 없고 네. 사업비로만 써야 되는데 이들 단체들 경우는 뭐 사무실 유지라든지 심한 네. 경우는 뭐 차량 뭐 구입비 네. 그리고 각종 자기네들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행사 참여하는 비용만 뭐 지부 차원, 뭐 시도 지부 차원에서 연간 몇 천만 원씩을 대참여한 비용으로만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네. 실제적인 어떤 그 단체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는 비용보다 그런 이제 경상비, 인건비 이런 이제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든 관변단체든 보수단체든 뭐 이런 뭐 진보단체든 시민단체든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은 그 운영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 속칭 관변단체라고 하는 빅3 단체들이 그 운영 목적에 맞게 썼다는 건가요? 안 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러십니까? 단적인 예로 네. 이제 경기도 작년에 이제 경기도에 네. 이제 그 세계 감면단체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네. 한 4억 정도 중에서 보면 그 새마을 지도자 뭐 대참가 지원 네. 2천만 원 그리고 뭐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에 2,500만 원 네. 뭐 바르게 살 같은 경우는 가평군치에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차량 구입비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들 일반 우리 시민단체의 경우는 네. 그 사업 자체에만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네. 이들 단체의 경우는 그러니까 본래 어떤 사업 목적보다 네. 워낙 많은 돈이 이제 투여되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어쩌면 상당히 이제 알차게 쓰는 것보다 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네. 행사 한 번 나가는데 시도 지부 차원에서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을 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건 국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국회에도 매번 뭐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네. 뭐 예산도 삭감하고 지금 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알아보니까 예산을 삭감시켰더라고요. 이번에 그 예산 그냥 예, 부분적으로 돼 있죠. 게이트 때문에 그냥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삭감을 했대요. 약간 삭감했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보통 통상 예산이 올라가면 5% 10%에 삭감하는 건 사실은 이제 뭐 네. 예상하고 올리는 거니까 네. 제가 볼 때 실제로 본질적으로 보면 뭐 삭감이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차이는 왜 처장님도 이 삭감 돼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이제 실제 보면은 이 세금은 전 국민이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쓸 때 이 중립성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네.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말하면 정치적 편향성이나 아니 이념적 활동에 대해 상당히 배제가 되는 거에 가야 네.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3월에 이미 종북 세력 뭐 청산 뭐 범국민 협의회 이걸 봤더니 대체로 보니까 이 의장단 단체의 사실 핵심적인 주요 임원 구성을 보니까 뭐 그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제한군이래. 사실은 국고의 지원을 되게 어마어마하게 몇 억 대의 국고를 지원 받는 단체들이 사실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저희들 이런 종북? 그렇죠. 종북 세력 청산 범국민 협의회. 그 작년에 이게 출범했습니까? 네, 뭐 보수 성향의 단체 한 500개 정도가 모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과정을 볼 때 상당히 정치적 편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그 단체에 국고가 계속 지원돼야 되느냐. 네. 그다음에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요. 또는 일반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와 다르게 왜 이 단체들은 사업비 외에 왜 유지비까지 줘야 되느냐. 사실은 유지비까지 준단 말이죠. 그 지원되고 네. 있는 거죠. 그런 직원들 차별이 월급까지 있는 주는 거예요, 지금요? 차별이 있는 거죠, 그게. 그 인건비나 이런 거 되는 거죠. 인건비까지 준다 아까 이거죠? 이제 그 이지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뭐 회의 참가비, 식대 이런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그 해당 공무원도 조직이 아닌데, 그죠? 공무원도 그렇죠. 아닌데 뭐 그런 측면이 지적될 수 있겠네요. 또 관변단체가 교수님 그 조세감면 혜택도 있어요. 예, 예. 이건 좀 보기 드문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그 왜 조세감면 혜택을 받습니까? 조세 감면은 우리 그 민간 단체의 경우에 또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민간단체도 받나요? 뭐 그거 같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서 예. 납부해주는 정도죠. 그 시민사회 단체니까 예. 그렇죠.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우편 요금 뭐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데 컨택해라고는 이제 보기는 어렵겠죠. 일반 네. 이제 민간 단체의 경우도 뭐 크지는 않지만 근데 워낙 이제 이들 단체의 경우는 규모도 크고 또 이제 이 이제 지원받는 그
뿐만 아니라 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한 수입도 있기 때문에 일반 뭐 민간 단체의 경우는 연그 재정이라는 게 작은 네. 단체는 뭐 1억, 2억도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떤 감면보다 이 큰 단체의 경우는 그런 감면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 두 교수님하고 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쓰이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이제 시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쓴다라는 명분과 내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관변 단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빅3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는 자기 자신들은 국가를 위해서 쓴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지원 방식이나 이런 부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네. 왜냐하면은 이제 법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이나 이게 고정 정액비로 나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네. 때는 유지비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또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나갈 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어차피 미리 주기로 돼 있는 거라면 사실은 뭐 어차피 준 거기 때문에 크게 검토를 안 할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이제 해당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정부가 이 보조금을 주려고 이런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한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서 나서 사실은 위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잘못 그 계약과 다르게 이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차기에는 뭐 다음 연도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장님 해야죠. 말씀 뭔가 하여튼 그 사업 용도라든가 예산 용도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들을 좀 제거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만약 사실은 정부에 있는 재정이라는 게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네. 세금이 가장 어렵고 급한데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제가 생각인 이제 그런 질문을 조금 전에 왜 드렸냐면 예. 그럼 그 단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예, 할까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교수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감변단체 전체적 편향이 어제 오늘 이해 안 했었죠. 그렇죠. 그 편향성을 보이니까 예, 좀 사회에서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특히 서 17대로 기억되는데 17대 네. 때 그 감변단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뭐 한나당뿐만 아니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 일부도 네.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유야무야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왜 그 속칭 말하는 이제 좀 진보상의 야당조차도 네. 이런 이제 감변단체들이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실제 각종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그 지역의 지회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킴에 불구하고 왜 감변단체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내버려 두느냐.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예, 때도요. 예. 이런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지역 정치, 야당 정치인이 또 지역에서 선거하는 입장에서 대기 새들 단체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군구 지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들 단체에 다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조직력이 제일 강한 곳이 이 새들 단체일 수밖에 없고 이들 단체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표심이랄까요? 이런 네. 지역에서 일종의 이제 그런 언론을 선도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이익을 줬을 때, 단체에 불이익을 줬을 때 어떤 이제 선거에 좀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네. 부분도 있고 또 야당 또 정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이런 단체들이 우리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해서 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지역에서요. 아주 그 말단 지역 조직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은 이런 문제는 아닌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이제 네. 제가 이제 한번 뭐 이렇게 새마을운동 잘 아실 것 같아요. 봤더니 이제 그 기억 나실 겁니다. 옛날에 그 새마을운동의 새마을 지도자 네. 하시는 분들이 보통 통반장들이었습니다. 아, 쉽게 보면. 그렇죠. 예. 이게 기층 조직을 움직이고 그게 박정희 시대 때부터 그렇게 됐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쫙 이제 이 기층의 흐름을 다 파고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새마을운동 그게 공화당의 조직이죠. 조직이었어요 원래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기층을 하고 있고 대체로 보면 이제 뭐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이제 저 자영업자라든지 네. 이 도소매, 건설 이런 분들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중하층에 있어서의 네. 장악력이나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네. 부분이 영향이 크다. 그래서 아마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거에도 관여했었습니까? 이 조직들이 실제로? 그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예. 있었나요? 뭐 실제 이제 이들 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네. 그 단체 관계자나 단체 명의로 네.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또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떤 회의나 모임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지난 이제 선거 때도 뭐 경남의 이제 자유총연맹 분회장이 뭐 예비 후보자 선거 사무 개소식에 뭐 참석해서 어떤 뭐 지지를 또 호소하기도 하고 네.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버스 임차료를 아예 뭐 자기가 제공하기도 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바르게 살기 또 지역 조직에서는 그 실제 어떤 이제 모임을 갖고 네. 그것도 명의로 지회장 명의로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한다라고 이제 해서 문제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저 처장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그 눈에 띄는 단체가 새마을운동 단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대통령의 부친이 또 그렇게 그렇죠. 했었고요. 그랬고 예. 보니까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제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아마 그 기념사업하고 네. 이 새마을 운동 관련해서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원래 보니까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도에 예산이 이제 28억이었습니다. 년간에 28억이었는데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예산이요. 예, 그렇게 했고 그래서 총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총 그 예산이 네. 84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2013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네. 부터 해가지고 이 내년 예산 2017년 예산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300억입니다 이게. 오, 이걸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늘었네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게.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뭐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ODA 사업, 이게 회계 원조 사업까지 끼워서 이렇게 확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은 이건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은 대폭 삭감될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권의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관련된 사업이 증액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하여튼 정권 지향적인 권력 지향적 분위기가 보인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권력과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관심사항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원이 됐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대폭이 변동폭이 크다. 뭔가 좀 그 단체의 자발성 같은 거는 안 보이고 말이죠. 좀 그렇죠. 많이 지역에 이제 또 훌륭한 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교수님 간단하게 네. 소장님하고 그럼 이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단체들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네.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전국적 조직된 단체를 일방적으로 해체한다는 거는 그렇죠. 뭐 그렇죠. 불가능한 네.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엄청난 헬스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단체들도 자생력이 없고 그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도 하고 투명성도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당연히 어떤 정부나 지자체 눈치라든지 그쪽 편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색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 규모나 어떤 우수한 장점에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일반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마을 크지는 공동체하고 않습니다. 결합이 안 돼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색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네. 노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지금처럼 육성법에 의한 지원은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단체의 경우는 1,000만 원, 2천만 원 받기 위해서도 보조금 신청해가지고 힘들게 받아내는데 네. 이들 단체는 그렇게 수십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민간 단체다가 동등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네.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미 94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공약이 네. 관변단체 지원 중단이었습니다. 그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실제 한 2년 동안인가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선거 지고 나서 다시 부활시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97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가 경제 살리기 할 때도 이 세 단체가 가져간 게 468억을 가져갔어요. 네.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져갔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관변단체는 제가 볼 때는 개발 성장 시대에 저는 이제 잔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특별법에 육성할 굳이 국민들이 볼 때 육성할 이유라든지 혈세를 지원해서 특별할 이유가 별로 많이 근거가 약해지지 않았냐 이제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특별법이 아니라 이 민간단체 지원법이 비영리 민간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동등하게 경쟁을 하면 된다 싶고요. 아까 이제 이지문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자정 노력, 사업을 조정하고 정관을 바꾸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사실은 결국은 시민들이 네. 또 해체 주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 정경련도 지금 해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자정력을 갖추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자정에 갖추고 할 때만이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동원 거부할 수도 있고 네. 스스로 자생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게 할 수도 있고 시민들로부터도 특히 안 받고 우리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빅3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지칭하는 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의지, 이 실행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물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문 교수 그리고 윤순철 사무처장이었습니다.